자,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분석해보면서 그 가운데 진짜 투자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아메리칸 드림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아이 출산하셨죠?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 나오는 주제 보니까 네. 본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늘은 네. 사실은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네. 브라이트 호라이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육아에 대한 고민이 되시기 시작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한테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네네. 사실은 뭐 돈을 사실 아끼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여서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은 뭐 최근에 맞벌이 가정이 점점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이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인 거고 네. 뭐 앞으로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뭐 일하는 여성이 미국 노동력의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맞벌이의 수요가 많은데요. 뭐 결국은 이제 맞벌이를 하려면 이제 육아 문제가 굉장히 좀 큰 그렇죠.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러한 육아에 대한 문제도 네.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많은 기업들인데요. 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아를 좀 복지 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최근에 좀 지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이 복지 차원에서 육아에 대한 뭐 타가소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뭐 직접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울 우리나라에서도 수밖에 보면은 없죠.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무튼 그 자본력이 좀 뛰어난 기업들만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아웃소싱을 줘서 네. 이러한 뭐 직원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자사의 건물이나 근처에 이제 시설들을 이용해서 뭐 타가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기업이 이제 브라이트 호라이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어린이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주 고객사가 이제 직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운영하는 이제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직원들 복지 일환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이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티커는 BFAM이라는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이 히스토리를 한번 그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사실은 시작한 게 1986년부터 이런 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나스닥 상장한 거는 1998년에 뭐 상장을 했다가 뭐 중간에 이제 뭐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잠시 이제 상장 폐지됐다가 네. 2013년에 좀 뉴욕 증시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뭐 작년 말 기준으로 고객사들을 보면 뭐 소위 말하는 포춘 500대 기업 중에 190개 정도 기업들이 이 브라이트 호라이즌을 이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현재 미국하고 영국, 네덜란드, 인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00개의 기업 그리고 이제 어린이는 한 11만 명 정도를 네네. 예, 위탁을 해서 이제 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부문을 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풀 서비스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육아 센터들을 네네. 이제 하는 사업 부문인데요. 어린이 보육 센터라고도 하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부문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뭐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82%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렇겠네요. 예, 작년에 뭐 살펴보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런 어린이집들도 다 폐쇄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8%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업 부문은 이제 백업 케어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뭐 소위 말해서 주위에 어린이 센터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의 뭐 센터가 없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네.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 보내서 아. 집에서 이제 케어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케어 부문인데 네. 거기에 일반 아동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인이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뭐 케어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준비된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풀 서비스는 그죠? 그렇죠. 풀 서비스는 이제 B2B 사업인 거고, 네네. 백업 서비스는 이제 그 B2C 사업인 거네요. 뭐 B2C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 기업에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하. 뭐 이런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러 네. 가지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직접 센터를 운영을 못해도 근처에 있는 다른 센터들하고 뭐 네트워크 계약을 맺어서 네네. 걔네들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출의 한 10%대 초반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 이상 예,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사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예, 뭐 실질적으로 좀 영세 기업들 위주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랑 되고요. 또 비슷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2위인 경쟁 기업보다 보유원 수가 한 6배 정도 많다라고 해요. 네. 지금 뭐 화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고객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 그러네요. 예, 보유원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펩시, 보시면 될 것 타겟, 같아요. 스타벅스, 보잉 네, 그러네요. 네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뭐 젊은 직원들이 있으면 이제 뭐 육아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영세 기업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업화된 예, 업체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게 사실은 뭐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네. 제일 큰 뭐 고객사도 전체 매출이 2%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업형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미국에 있는 뭐 교육협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설정한 기준이라든지 뭐 인증 기준, 네. 뭐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이 좀 안심을 하고 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는데 뭐 여기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보육사들을 네네. 위해서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사이버 대학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자격증의 취득이라든지 수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요. 만들었다고 믿고 보시면 맡겨야 됩니다. 되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2위 기업과 거의 보육 아이의 수가 뭐 6배나 차이 날 네네.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브라이트 호라이즌. 자, 그렇다면 수익은 그러니까 돈은 어떤 식으로 벌어요? 예,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네네.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고객사인 기업들이 직접 뭐 관리 비용 다 이제 뭐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뭐 위탁을 받아서 손익을 직접 이제 계산을 하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 뭐 사업 모델 모두 사실은 뭐 보육센터를 개발한다든지 각종 뭐 인테리어 장비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직원 관리들은 직접 브라이트 호라이즌 다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대동소이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계약은 보통 한 3년에서 10년까지 굉장히 좀 길게 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한번 센터를 만들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업료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뭐 소위 말해서 한 3개월에서 16개월 사이의 유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2,075달러 정도. 2,075달러면 200만 원 좀 넘는 200. 거죠. 비싸네요. 네,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16개월에서 3세, 뭐 3세에서 5세는 한 1,645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이제 뭐 월에 내는 이제 수업료의 대부분은 이제 기업이 네네. 부담을 하고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굉장히 큰 복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업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도 좋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기업들에 이제 속해 있는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센터당 연간 수익을 보면 뭐 미국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60만 달러에서 210만 달러를 한 센터당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130만 달러. 이거는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어린이 수용하는 인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그러겠네요. 되는데요. 네. 미국이 조금 더 많은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게 마진도 평균 한 20에서 25% 정도 네네. 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게 팬데믹에 정말 대응을 잘한 기업들. 그 기업들은 또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대응을 잘 못한 기업들은 전고점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 브라이트 호라이즌의 경우에는 팬데믹 때 어떻게 대응을 좀 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뭐 그 센터들이 폐쇄를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브라이트 호라이즌이 여러 가지 좀 뭐 관리 기준을 마련을 해서 뭐 기존의 뭐 시설들을 조금 뭐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뭐 그런 육아에 대한 수요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리 기준들, 뭐 소독이라든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잘 시행을 해서 큰 탈 없이 어쨌든 진행이 됐고요. 네.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지금은 조금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절반 이상 매출이 뭐 꺾였던 것들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리오프닝주가 많이 올랐을 때 사실은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한번 갔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조금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좀 예전 수준으로 가격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 수와 거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네. 요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좀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리오프닝 수혜로 이 기업을 오늘 좀 바라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코로나 이전까지는 좀 빠르게 매년 성장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아서 지금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다시 좀 일상으로 복귀가 되게 되면 어쨌든간에 이런 기업들이 위탁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는 수요가 그렇죠.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 수혜주, 특히 육아맘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보육을 어떻게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브라이트 호라이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